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복교과서 5편 목표 세우기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기. 만화를 좋아하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가 처음 그린 만화는 형편없다며 가는 곳마다 거부당했고 그가 세운 만화 영화 제작소는 금세 실패하고 말았다. 어쩌다 성공한 캐릭터마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등 그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그는 좋은 만화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만화 영화 미키마우스 시리즈로 크게 성공했고 아카데미상까지 받게 되었다. 그는 미키마우스뿐만 아니라 도널드 덕, 백설공주, 정글북 등 수많은 인기 작품을 제작했고 디즈니랜드까지 짓게 되었다. 그가 바로 유명한 월트 디즈니이다. 만약 그가 좋은 만화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포기했더라면 우리는 미키마우스도 백설공주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월트 디즈니를 이끄는 힘은 꿈이었다. 우리는 흔히 꿈과 목표를 성공과 관련시켜서 생각하지만 사실 꿈과 목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생각하기. 목표란 무엇이며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자. 목표는 도로에 그려진 차선의 역할을 한다. 만일 차선이 사라진다면 도로는 대혼란에 빠질 것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분명한 목표를 지니고 있지 않다면 우리의 삶도 방향성을 잃게 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목표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는데 크게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한 연구에서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목표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목표가 있다면 목표가 무엇인지를 물어보았다. 그리고 15년 동안 해마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고 얼마나 행복한지도 물었다. 그 결과 15년 전에 목표가 있다고 말했던 학생들이 목표가 없다고 말했던 학생들보다 훨씬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목표를 갖는가 보다 목표를 갖는 것 자체가 우선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목표나 가져도 상관없다는 것일까? 물론 그건 아니다. 먼저 그 자체로 즐겁고 의미 있는 일을 목표로 세워야 한다. 앞선 연구에서 직업으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것을 목표라고 말한 학생들보다 친구, 가족, 그리고 사회를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 학생들이 더 행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돈, 권력, 명성만을 좇는 것을 물질주의라고 하는데 물질주의적 목표를 갖는 것은 오히려 행복에 방해가 된다. 행복은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목표를 세우는 것에서 오는 것도 물질주의적 목표에서 오는 것도 아니다. 그보다는 스스로가 즐기고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울 때 행복해진다. 또한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한 연구에서 한 집단의 학생들에게는 목표와 함께 언제 그리고 어디에서 할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고 다른 집단의 학생들에게는 목표만 정하게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묻지 않았다. 결과는 어땠을까?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훨씬 더 성공률이 높았다. 그저 열심히 공부하겠다 등의 애매한 목표보다는 이 단원을 오늘 저녁 8시까지 마치겠다와 같이 목표 달성의 시간이 정해져 있고 달성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목표가 효과적이다. 목표 세우기의 또 다른 전략은 하지 말자 대신에 하자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연구 결과 게임 많이 하지 말자, 늦잠 자지 말자, 선생님께 혼나지 말자 등의 하지 말자 목표 대신에 게임 시간을 지키자, 일찍 일어나자, 선생님 말씀을 잘 듣자 등 하자의 목표가 행복에 유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하자의 목표를 심리학에서는 접근의 목표라고 한다. 어떤 일을 회피하고 안주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접근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행복한 사람의 특징이다. 하지 말자라는 목표는 축구로 치자면 수비를 잘하는 것에 해당한다. 실점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도 승리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기기 위해서는 골을 넣어야 한다. 하자의 목표는 바로 공격에 해당한다.
소극적으로 관망만 하지 말고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하자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다. 자, 여러분도 하지 말자 목표들을 하자 목표로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의 이야기를 읽어보자. 1986년 4월 21일 시카고 불스와 보스턴 셀틱스의 농구 경기가 있었다. 연장전까지 가는 대적전 끝에 결국 보스턴이 승리했다. 그러나 아무도 경기의 결과 자체에 주목하지 않았다. 이날의 주인공은 단연 신인 선수 마이클 조던이었다. 그는 53분 동안 무려 63점을 터뜨리며 원맨쇼를 펼쳤다. 마이클 조던은 은퇴할 때까지 정규 리그 MVP 5회, 결승전 MVP 6회, 득점왕 10회의 기록을 세웠다. 득점면에서도 32,292점으로 역대 통산 4위의 득점 기록과 정규 시즌 평균 득점 1위라는 불멸의 기록을 남겼다. 그가 어느 한순간에 농구 황제가 된 것은 아니다. 그 성적을 내기 위해 끊임없는 목표 설정과 노력이 있었다.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어떤 일을 하든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보다 뛰어난 방법은 없었다. 나는 언제나 최고가 된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한 걸음씩 나아가기 위해 언제나 단기적인 목표를 세웠다. 지금 돌이켜보니 각각의 단기적인 목표나 성공이 다음 목표를 이루어준 것 같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농구부에서 탈락되는 뼈아픈 경험을 했고 그때 나는 농구팀의 주전 선수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신을 집중했고 시합을 할 때도 목표 달성만을 생각했다. 그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실제로 성취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도 실현 가능한 다음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그때마다 장차 내가 있고 싶은 곳과 내가 바라는 선수가 된 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곤 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길을 가는 데 집중했다. 내가 정한 목표들을 이루었을 때는 다음에 다른 목표를 세웠다. 나는 일단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충실할 때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다. 자, I can accept not trying 중에서 읽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꿈을 이루기 위해 작은 목표를 세워 집중했고 하나의 목표를 이룬 후 그 다음의 목표를 세우며 노력했다. 그리고 자신이 꿈꾸는 미래의 자기 모습을 항상 마음속에 그려보았다. 끊임없는 목표 설정과 노력이 그를 농구의 황제로 만든 것이다. 자,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